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 단원 FM. 네, 단원 FM 문화랑 예술이랑 그 24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단원 FM을 통해서 문화랑 예술이랑 프로그램을 들어보신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문화랑 예술이랑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마다 똑같은 시그널 오프닝 음악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곡은요, 신나는 섬, 어쿠스틱 밴드 신나는 섬의 아침부터 카니발입니다. 네, 음악 너무 좋죠? 연주, 악기 연주하는 소리가 디테일하게 아마 들리시는 음악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신나는 섬이라고 하는 밴드의 음악을 참 좋아합니다. 네, 이 밴드를 구성하고 있는 뮤지션 분들도 굉장히 멋진 분들이고요. 그래서 가끔씩 제가 기획하는 축제나 어떤 행사에는 굉장히 잘 어울리겠다 싶은 공간에 이 신나는 섬이라고 하는 어쿠스틱 밴드를 초청하곤 하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이 신나는 섬이라고 하는 밴드의 음악도 한번 유튜브에서 찾아보시고, 그리고 이분들의 공연 소식이 들리면 또 이렇게 한번 찾아가서 공연도 봐보시고, 너무 좋은 시간이 될 거거든요. 뭔가 그 몽환적인 느낌도 들면서도 뭔가 일상에서 확 벗어나게 만들어주는, 제3세계로 데려다 준다고 해야 될까? 되게 좀 신비로운 느낌을 주는 밴드입니다. 얼마 전에 그 서울식물원이라고요. 네, 서울시 그 강서구 마곡지구에 서울식물원이라고 하는 굉장히 예쁜 식물원이 하나 있는데요. 서울식물원이 그 코로나 때문에 봄 축제를 못 하다가 얼마 전에 이제 4월 말쯤이었죠. 봄 축제를 열었는데, 그때 신나는 섬 밴드가 또 와가지고 이제 공연을 했었는데, 굉장히 많은 이 서울식물원을 찾아왔던, 그 축제를 즐기기 위해 찾아왔던 수많은 관람객들이 신나는 섬의 무대에 푹 빠졌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쨌건 시작부터 저는 지금 제 라디오 방송의 오프닝 곡을 계속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서 동시에 또 제가 정말 신나는 섬의 이 음악들을 좋아한다라는 고백 차원으로다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문화랑 예술이랑 24번째 시간이 밝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 단원 FM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는 단원 FM에서 방송되고 있는 다른 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듣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방송들은 막 28회, 29회 넘어가고 있는데, 아이고 너무 죄송스럽게도 문화랑 예술이랑은 오늘로서 24번째 24회 방송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또 열심히 또 사죄를 드렸기 때문에 잦았던 결방 앞으로 없을 거다라는 약속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제가 그 방송을 바빴던 탓도 있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목소리를 또 듣는 것이 참 이렇게 면구스러운 약간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 방송을 이렇게 좀 모니터링을 잘 이렇게 착실하게 못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녹음한 거 이렇게 방송이 나가면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잘 들어주시겠거니 하는 마음으로 또 모니터링을 하지 못하는
시간들이 많았는데요. 지난주 방송했던 거를 제가 또 모니터링을 해봤더니 굉장히 네, 말을 버벅대면서 하더군요. 제가 네, 중간에 거리는 시간도 되게 많았던 것 같고요. 네,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반성을 했다고 해서 제가 또 오늘자 방송을 위해서 또 치밀하게 대본을 써왔느냐? 또 그렇지도 못했지요. 네, 바빴던 일정 탓을 계속 하고 있는데 너무 죄송스럽고요. 어쨌건 앞으로의 방송이 조금 더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네, 제가 버벅대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건 말이 좀 많더군요. 거리면서 버벅댄 것도 있었지만 말을 참 많이 하는구나 싶어서 오늘부터는 좀 음악도 많이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 방송에 이어서 두 번째로 문화 관련 법령을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문화 관련된 법령 지난주에 제가 그 2014년 정확하게 표현하면 2013년 12월 30일에 제정되었던 문화기본법을 시작으로 해서 2014년 이거 지난주 방송했는데 또 날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2014년 아마도 2월 달에 제정된 것으로 기억나는데요. 지역문화진흥법 이 두 가지 문화 법령을 제가 네, 아예 낭독을 해드리면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국가 법률로 국민들의 문화권을 존중하고 지키고 진흥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법률로서 마련하고 있다. 마련된 법률, 비록 그 국민들의 문화권을 규정하는 법률이 네, 대한민국 정부 수립된 지 한참 후에 2014년도에 제정된 것이 참 통탄할 일이긴 하나 어쨌건 이제라도 제정이 되었으니 제정된 법령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곳곳에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문화적 기본권을 향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서라도 네, 국가가 지정한 법률이 생활 곳곳 우리 시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생활 곳곳에서 꽃이 필 수 있도록 이제는 정책으로 사업으로 빨리빨리 이 법령을 만들어졌으니까 정책으로 사업으로 다채롭게 마련되어서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그런 일상들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두 가지 법률, 문화기본법과 지역문화진흥법에 이어서 이번 주에 소개드릴 법령은 네, 문화다양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문화다양성에 대한 국가법률에 이어서 경기도 자치법규 중에 말하자면 조례죠. 조례 중에 또 문화자치기본조례가 있어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 이어서 또 안산시가 지금 마련하고 있는 문화예술진흥조례까지 총 세 가지의 법률과 자치법규 즉 조례를 또 한번 알아보는 시간으로 갈 건데 그런 것들 바로 들어가지 않고요. 노래를 한 곡 듣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방송에서 문화랑 예술이랑인데 너무 노래가 적었습니다. 그동안 앞으로 잦은 노래 방송 더 다채롭고 더 많은 노래가 방송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말을 좀 줄일게요. 말이 너무 많더군요. 제가 들어보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요즘에 빠져 있는 건 아니고요. 작년부터 빠져 있는 곡 한 곡 들려드리고 본격적인 얘기 토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좋아하는 곡이죠. 네, 이 곡은 정말 많은 분들께서 좋아하십니다. 윤하의 사건의 지평선 듣고 오겠습니다. 생각이 많은 건 말이야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솔직히 두렵기도 하지만 노력은 우리에게 정답이 아니라서 마지막 선물은 산뜻한 안녕 저기 사라진 별의 자리 아스라이 하얀 빛 한동안은 꺼내볼 수 있을 거야 아낌없이 반짝인 시간은 조금씩 흩어져 가더라도 너 내 맘에 살아 숨 쉴 테니 여긴 서로의 끝이 아닌 새로운 게 모퉁이 익숙함에 진심을 속이지 말자 하나 둘 추억이 떠오르면 많이 많이 그리워할 거야 걸었어요 그래도 이제는 사건의 지평선 너머로 저기 사라진 별의 자리 아스라이 하얀 빛 한동안은 꺼내볼 수 있을 거야 아낌없이 반짝인 시간은 조금씩 흩어져 가더라도 너 내 맘에 살아 숨 쉴 테니 여긴 서로의 끝이 아닌 새로운 게 모퉁이 익숙함에 진심을 속이지 말자 하나 둘 추억이 떠오르면 많이 많이 그리워할 거야 걸었어요 그래도 이제는 사건의 지평선 너머로 사건의 지평선 너머로 네, 사건의 지평선 윤하님의 곡을 듣고 왔습니다. 이 곡을 제가 처음 들은 건요. 작년에 제가 시흥에 있는 한 재미있는 한 학교의 어떤 프로젝트로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 학교에서 어떤 초등학생이 불렀어요. 이 노래를 윤하의 사건의 지평선. 저 초등학생이 어떻게 윤하라는 가수를 알고 있을까 생각했었는데요. 보니까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곡이 윤하님의 곡인데 발매하자마자 인기가 있었던 건 아니고 발매하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난 이후에 역주행이라고 하죠. 또 이렇게 인기가 천천히 올라와서 지금은 뭐 거의 극강의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극강의 인기를 누리는 시기는 이미 지났으려나요? 어쨌건 그때 처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참으로 좋은 노래. 스티븐 호킹 박사님이 떠오르는 그런 노래가 아니었나 생각하면서 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2014년도에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문화 융성을 표방했던 박근혜 정부 시절에 문화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하고 기준이 되고 굵직한 법령들이 만들어진 것들은 대단히 환영할 만한 일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드릴 이 법률은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령은 2014년 5월 28일 제정이 되었고요. 2014년 11월 29일 시행이 되게 되는 법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2014년도에 굉장히 중요한 법률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요 내용도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번 따박따박 검토해 보면서 우리나라에 이런 중요하고 소중하고 또 준거가 되는 법률들이 존재하고 있구나. 만약에 제가 지난주도 그렇고요.
낭독해드리는 내용하고 뭔가 빗나가는 일상들이 만들어진다라든지 뭔가 낭독해드리는 내용에 못 미치는 어떤 현실들이 발견된다라든지 못 미치는 정책이나 사업이나 시책들이 발견된다면 법에서 이렇게 보장하고 있는데 왜 이 수준에 못 미치시죠?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 국민들에게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제가 문화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을 고른 이유는 뭐 지난주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도시 안산 제가 방송을 하고 있는 이곳 안산 그리고 단원 FM이 공동체 라디오로 거점으로 삼고 있는 이곳 안산은 네, 외국에서 이주해 오신 이주민들이 전체 인구의 15% 가까이 함께 살고 계시는 도시죠. 그래서 유럽 평의회에서 네, 상호문화도시로 지정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상호문화도시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상호문화도시의 개념이나 지정 뭐 기준이나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봤었는데 역시 이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는 뭐 이주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라든지 혹은 뭐 각자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상호 존중하는 상호 공존할 수 있는 분위기 그럴 수 있는 정책 그럴 수 있는 환경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느냐를 기준으로 상호문화 도시로 지정을 한다고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시 안산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법률 중에 하나가 문화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겠다 싶어서 그 어떤 도시보다 사실 외국뿐만 아니죠. 국내에서 이주해 오신 인구 비율도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에서 이곳 안산으로 이주해 오신 분들, 경기도권에서도 이곳 안산으로 이주해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죠. 물론 우리 도시 안산이 이 반월 시화공단이라고 하는 국가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어쨌건 이주 배경을 가진 국내외 로부터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렇다면 당연히 다른 문화가 상호 공존해야 할 이유가 너무나도 당연한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문화 다양성이 무엇인지를 잘 좀 살피고 이해하고 각자 다른 문화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런 어떤 상식적인 문화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되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낯섦 다른 데서 온 존재는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낯섦을 지닐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다른 데서 온 누군가가 지닌 낯섦이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새로움과 호기심과 흥미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도시 안산에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이주 배경을 가진 분들이 함께 공존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들이 품고 있는 어떤 새로움이 낯섦이 두려움과 공포가 아닌 호기심과 어떤 설레임과 반가움과 흥미로움으로 방향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문화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칭은 문화 다양성 법입니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제가 안경을 좀 벗느라고요. 네, 제가 이 법령을 읽어드리는데 왜 갑자기 안경을 벗게 되었는가? 네. 여기엔 또 굉장히 슬픈 사연이 숨어져 있는데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노안 두 글자만 말씀드리고 나중에 더 깊은 얘기 나누도록 하지요. 자,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어머나, 도대체 뭐야?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가 뭐야? 네, 유네스코입니다. 유엔에 있죠. 유네스코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이행을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문화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을 만들기 훨씬 이전에 이것도 제가 디테일한 연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자료를 찾아서 제시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좀 그 준비까지 못했습니다. 제가 외우고 있지 못해가지고요. 자, 어쨌건 유네스코라고 하는 곳 그러니까 유엔이죠. 그러니까 전 세계 인류가
보편적으로 합의한 내용이 있다는 얘기예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전 세계 인류가 함께 협약한 게 있어요. 그렇다면 전 세계 인류가 함께 협약한 이 내용에 근거해서 우리나라도 이 협약을 잘 이행하기 위해서 근거가 될 법률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마련된 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법은 유네스코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이행을 위하여 문화 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 다양성에 기초한 사회 통합과 새로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네, 뭐 문구 같은 것들이 뭐 얼핏 들으면 되게 추상적인 막 그 문구들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되게 무슨 뜻이야가 얼른 안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가만히 음미해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네, 유엔에서 정한 문화 다양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문화 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려고 한다. 그리고 그것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겠다. 그리고 사회 통합이 필요하잖아요. 어느 집단이나. 하지만 그냥 사회 통합이 아니라 문화 다양성에 기초한 사회 통합을 하겠다. 개개인이 품고 있는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것에 기초해서 사회 통합을 하려고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문화 다양성에 기초해서 또 새로운 문화 창조에 이바지를 하겠다. 이런 목적입니다. 자,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 다양성이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집단과 사회 간 그리고 집단과 사회 내에 전하여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한다. 그렇죠. 문화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 간에 뭐 집단과 집단 간에 혹은 집단 내부 안에서 그 무언가가 표현이 될 때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문화 다양성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고요. 그 수단과 기법에 관계없이 인류의 문화유산이 표현, 지능, 전달되는 데에 사용되는 방법의 다양성과 예술적 창작, 생산, 보급, 유통, 향유 방식 등에서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이 문화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집단과 집단 사이, 그 집단 내에서 무언가 표현될 때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하고 그 표현되는 수단에 있어서 그 표현되는 기법에 있어서 인류의 문화유산이 표현, 지능, 전달되는 데 사용되는 방법의 다양성을 포함하고 또 어떤 예술가가 예술을 창작함에 있어서 예술을 생산함에 있어서 예술을 보급함에 있어서 예술을 유통함에 있어서 또 예술 소비자들이 그 예술을 향유하는 방식에 있어서 다양성까지도 포함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제2조 정의에서 두 번째 문항 한번 읽어볼게요. 문화적 표현이란 개인, 집단, 사회의 창의성에서 비롯된 표현으로서 문화적 정체성에서 유래하거나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상징적 의미, 예술적 영역 및 문화적 가치를 지니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주요하게 그 정의 내리고 있는 개념이 첫 번째로는 문화 다양성이고 두 번째로는 문화적 표현입니다. 네. 문화적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개인, 집단, 사회의 창의성으로부터 비롯된 표현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문화적 정체성에서 유래하거나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상징적 의미나 예술적 영역 및 문화적 가치를 지니는 것을 문화적 표현이라고 말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읽으면서도 조금 어렵게 이게 청취자분들께 전달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낭독을 뭐 2번씩 반복하면서 하기도 하고 조금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조금 이해를 돕고 있는데 이게 좀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 문화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목적에 이어서 정의를 말씀을 드렸고요. 3조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나오는데 3조는 그 첫 번째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 보호, 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네, 요건 좀 쉬우시죠? 네, 중앙정부나 각 시도, 지자체는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문화예술 활동을 자꾸만 권장하고 또 그렇게 창작된 활동을 예술 활동을 보호해야 되고 또 육성해야 되고 이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이 있다면 적극 마련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책무입니다. 두 번째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 시행 및 그렇죠. 문화다양성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그것을 시행하는 것과 더불어서 문화다양성에 대한 조사, 연구 그리고 문화다양성의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문화다양성의 증진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국가 간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두 번째 책무는 참 우리 안산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죠. 왜? 이미 유럽평의회로부터 상호문화도시로 지정받았기 때문에 유럽평의회에서 상호문화도시로 지정받은 다른 도시와의 교류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유럽평의회 자체와 교류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문화다양성과 관련해서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된다. 필요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게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였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세 번째 읽어드릴게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적, 민족, 인종, 종교, 언어, 지역, 성별, 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대한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 굉장히 중요한 문구가 나왔죠. 네,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출신이건 어느 민족 출신이건 인종이 어떠하건 종교가 무엇이건 쓰는 언어가 무엇이건 어느 지역에서 왔건 전라도에서 왔건 강원도에서 왔건 경상도에서 왔건 남자건 여자건 혹은 남성이고 여성이라고 특별히 성별을 표기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혹은 세대 실버 세대라고 하더라도 청년 세대라고 하더라도 청소년 세대라고 하더라도 그것에 의해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의해서 문화적인 표현에 있어서 혹은 문화예술 활동을 함에 있어서 혹은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함에 하는 데 있어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차별해서는 안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가 무척 중요하다. 중앙정부뿐만 아니고 경기도뿐만 아니고 안산시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다양성과 관련된 이런 책무가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인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4조 사회 구성원의 권리와 책무. 그렇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만 책무가 있을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사회 구성원들에게도 권리와 책무가 당연히 있겠지요. 모든 사회 구성원은 문화적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가지며 다른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 너무나도 기본적인 책무가 담겨 있습니다. 안산에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우리 시민 여러분들, 우리 도시 안산에는 굉장히 다양한 이주 배경을 가진 혹은 굉장히 다양한 성적 정체성을 가진 혹은 굉장히 다양한 종교를 가진 혹은 굉장히 다양한 세대 연령대의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점을 이 법령을 보면서 다시 한번 뭐 당연히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인지하고 가면 좋을 것 같고요. 제 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렇죠. 문화다양성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이 법이 가장 상위법이다 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찬가지 내용이겠죠. 제가 지난주에는 대략 한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전 내용까지만 말씀드렸는데 내용들이 되게 좋으니까 6조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죠. 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 그러니까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문화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6조 1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네, 4년마다 우리나라 정부는 우리나라의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 방향 및 추진 목표. 2. 다음 각목의 사업. 다음 각목의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가.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조사 및 연구. 나.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의 발굴 및 보급. 다.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보자료의 제작 및 보급. 라. 문화다양성의 증진을 위한 문화시설 조성. 마.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인력 양성. 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제교류 및 국제기구 협력. 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나왔어요. 자,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정책 방향과 추진 목표가 있어야 되겠고, 이에 따른 디테일에 있어서 문화다양성 인식 제고를 위한 조사 및 연구, 그리고 문화다양성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그러니까 문화다양성 이 표현의 다양성 혹은 다양한 이주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공존하기 위해서 이런 태도가 있으면 좋겠어요를 노래하는 다양한 예술 활동을 발굴하고 보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양한 정보 자료를 제작하고 보급해야 된다는 거고, 다양한 문화시설, 문화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한 여러 문화시설을 조성해야 된다. 우리 안산에 너무너무 필요하죠. 제가 알기로 네팔에서 오신 분들이 거의 자비를 털어가지고 네팔 도서관을 만들어서 네팔 커뮤니티를 이제 서로 증진하기 위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뭐 민간에서 스스로 시설을 마련하는 것이죠. 물론 모든 시설이 민간에서 스스로 마련해야 그 시설의 의미에 맞게 본 활동이 더 뜨거워지는 건 사실이겠습니다만은 지방자치단체로서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설들은 단원구뿐만 아니고 상록구에 이르기까지 곳곳에 참 많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하물며 상호문화도시로 증진된 도시 지정받은 도시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 시는 그런 것들을 점차 이루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상호문화 특례시로까지 발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어쨌건 문화시설을 조성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지금 법률에 딱 정확하게 명토 박혀 있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교육, 홍보, 그런 인력 양성, 그런 국제 교류와의 협력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고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를 기본계획에 정확하게 넣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다양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들을 쭉 마련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고, 제7조에는 그런 것들을 잘 심의 조정하기 위해서 문화다양성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 문화다양성위원회가 잘 만들어지고 그 문화다양성위원회가 잘 활동하는 것이 이 법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기본 계획이 잘 만들어질 것이고 계획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계획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문체부에게 꾸준히 제안하고 이럴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은 내용으로 중앙정부뿐만 아니고 각급 지자체에서도 기본적인 자기 책무가 있겠지요.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이렇게 우리나라는 문화다양성, 이 법률에서 문화다양성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게 좀 어렵게 써 있어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법률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문화다양성이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그러니까 일정한 공동체가 품고 있는 그 문화가 이 공동체와 저 공동체 사이에서 혹은 이 공동체 내부에서 전하여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 문화가 다양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집단과 집단 간에, 집단 내부에서 전해짐에 있어서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문화 다양성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 문화가 표현되는, 전해지는 수단과 기법에 관계없이 인류의 문화유산이 표현지능 전달되는 데에 사용되는 방법에서의 다양성, 그리고 예술이 창작되고 생산되고 보급되고 유통되고 향유되는 방식에서의 다양성도 포함되는 것이 문화 다양성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네, 어쨌건 어디에서 온 분이라고 하더라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게 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3조 3항인데요. 저 사람의 국적이 어디임에 상관없이, 저 사람이 민족이 어느 민족임에 상관없이, 저 사람의 인종이 어느 인종임에 상관없이, 종교가 무엇인지, 언어가 무엇인지, 출신 지역이 무엇인지, 성별이 무엇인지, 세대가 어떤 연령대인지에 상관없이 그것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존재, 각기 다른 문화를 갖고 있는 모든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할 필요가 있고 존중할 필요가 있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문화적 꼰대가 되지 말자는 얘기예요. 넌 왜 그러니? 는 굉장한 근대적 표현이란 얘기죠. 인류 보편의 가치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나와 다른 문화를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이유로 잔소리를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이유로 가르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이고, 또 열심히 떠들었네요. 네, 문화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을 우리는 갖고 있는 국민이다. 물론 너무 늦게 제정되긴 했지만 다른 나라들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지금은 뭐 우리나라도 안산만 그런가? 안산뿐만 아니고 뭐 영화에서도 영화에서 너무 코믹으로 다루거나 범죄로 다뤄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지금 사실 농촌에 가봐도 외국인 노동자들 없이 농업이 운영되지 않습니다. 공단도 마찬가지죠. 공업, 제조업 산업시설에서도 마찬가지죠. 3D 업종은 정말 이 외국에서 오신 분들의 고마운 노동 없이는 우리나라 산업이 유지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뭐 우리나라도 다양한 국적의 시민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어색하지 않은 시대로 많이 변해왔다고 생각하는데요. 생각해 보시면 다른 나라들은 몇백 년 전부터 이미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약간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이제 이념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하나의 어떤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이데올로기 혹은 뭐 헤게모니까지는 아닌 것 같고, 여튼 단일 민족이어야 순혈 혈통을 지키는 것만 같고 그것만이 우리 민족인 것 같고 그게 우리 민족의 우수성인 것 같고 막 약간 이렇게 살아왔던 세월들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고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도 하고요. 물론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우수성 충분히 저도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우수성과 강점과 장점이 대단히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도 동의하고 존중합니다만 이게 자칫 잘못하면 다른 민족을 배제하거나 다른 민족을 열등하게 여기게 하거나 이럴 수 있는 이데올로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넘어서는 게 필요하고 이제 그렇게 좀 넘어서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아까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들은 이미 여러 민족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게 당연한 시대가 몇백 년씩 흘러가고 있는데요. 네, 제가 어느 방송에선가 이런 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창조도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네, 그 다양한 그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 만들어졌던 개념이기도 하고 이 유럽 이제 EU가 되기 전에 유럽 위원회였나요? 그때 이제 했던 사업이기도 하고 유엔에서는 창의도시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기도 했었는데 그 창의도시를 연구했던 학자들이 얘기했던 내용 중에 이제 리처드 플로리다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이 학자는 창조 계급이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이 사람이 그 연구를 해봤더니 용광로 지수가 높을수록 그 도시의 창의성이 높더라. 한마디로 얘기해서 용광로 지수가 높을수록 그 도시 안에 존재하는 산업 체계를 분석해 봤을 때 창조산업, 혁신산업, 지식산업, IT 산업이 많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용광로 지수는 뭐냐면 출신 국적이 다양할수록 이라는 뜻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용광로 지수뿐만 아니고 게이 지수가 높을수록 창조도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도시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성 정체성이 남들과 다른데 그 다름을 인정받는 도시의 분위기인 거죠. 네, 동성애자분들께서 많은 동성애자의 숫자가 많은 도시일수록 성 정체성이 다름을 인정하는 도시일수록 그런 어떤 창조적인 혁신적인 산업이 많더라. 그런 창조 도시로 볼 수 있는 환경과 인프라가 많더라. 라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그리고 또 보헤미안 지수가 있죠. 보헤미안 지수는 그 도시에 살아가고 있는 예술인들이 많을수록 예술인 숫자가 많을수록 창조 도시더라. 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한번 얘기했던 바가 있는데 여튼 이렇게 다름이 존중되는 이런 문화가 점점점 더 많아지면 좋겠어요. 이것은 비단 출신 지역, 출신 국적뿐만 아니고 각기 개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 여러 가지 소수성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콩국수를 먹을 때 설탕을 타서 먹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제가 문화랑 예술이랑 방송에서 한 적이 있었을까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했었을 수도 있겠는데 못 들은 척 해주십시오. 아마 안 했을 겁니다. 저는 콩국수를 먹을 때 설탕을 타서 먹습니다. 그게 훨씬 맛있거든요. 어렸을 때 그렇게 먹었거든요. 할머니가 그렇게 콩국수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먹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SBS 호기심 천국이었는지 KBS 스펀지였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지상파 어떤 프로그램에서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 코너가 있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다른 프로그램 말고요. 그 어떤 공중파 예능적 분위기를 담은 시사교양 프로그램에서 있었던 코너인데 이런 일이 이런 코너에서 콩국수에 설탕을 타먹는 사람을 보고 모든 패널들이 놀라던 카메라도 놀라던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게 약간 왜 저렇게 물론 콩국수에 소금을 타서 먹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콩국수에 설탕을 타서 먹는 것도
또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소수성도 존중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의 소수성을 품고 있을 텐데 모든 사람들이 품고 있는 저마다의 소수성이 각자 나름으로 존중받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 환경, 그런 도시 문화, 그런 분위기로 점점점 가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문화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에요. 소수성이 또 뭐가 있을까요? 보니까 다음인가 네이버 카페에 오이를 먹지 않는 사람들의 카페가 있더군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오이를 먹었을 때 보통 사람들도 오이를 먹을 때 약간 오이 꼭지 쪽을 먹으면 막 쓴맛이 확 느껴지는 경험들을 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분들은 태생적으로 몸이 타고나기를 오이를 먹으면 쓴맛이 더 강하게 느껴지는 체질이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오이를 못 드시는 거죠. 그 오이를 드시지 못하는 그 식성을 이해하고 존중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요 얘기하면서 또 뭐가 하나 떠올랐었는데 식성과 관련돼서 그렇죠. 유당불내증. 유당불내증도 역시 네, 소수성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10% 그렇죠. 10% 가까이 되겠죠. 10% 가까이는 우유를 소화시키지 못하는 소화기관을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체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유당불내증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 우유를 못 마시는 누군가는 또 우유를 못 마시는 그들의 처지, 체질, 취향을 우리가 또 존중하고 이해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장기가 생기기를 체질적으로 우유를 소화시키지 못하는 그게 길이가 짧아서였나 길어서였나 그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우리 아이들에게 콩을 갈아서 우유를 만들기 위해서 정식품 아시죠? 배지밀. 이 방송에서 공중파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특정 상품을 얘기하는 것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학술적인 측면에서 방송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건 이 배지밀로 유명한 정식품을 창립했던 그분이 의사셨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당불내증이 있는 분들이 많구나를 발견하고 우유를 대신할 수 있는 다른 튼튼한 대안식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만든 게 콩을 갈아서 만든 두유였어요. 두유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명된 식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되게 인류를 사랑하는 인류에 기반한 놀라운 창조성의 산물이죠. 두유를 발명하신 분은 대단히 고마운 일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한 겁니다. 어쨌건 이런 식으로 출신 국적 어떤 성적 정체성 어떤 종교 특히 우리나라 이슬람과 관련된 좀 약간 잘못된 인식들이 있잖아요. 자칫 이슬람이 종교인 무슬림들이라고 표현하는데 무슬림들을 혐오와 연결시키려는 되게 이제 나쁜 이런 여론들이 조금 주변에 있습니다. 크진 않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이 현혹되면 약간 이슬람 시설이 들어오려고 했을 때 약간 그거를 반대한다라고 하는 약간 님비 현상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는데 여하튼 우리는 그런 출신 국적 출신 이렇게 성적 정체성 어떤 인종 종교 세대를 떠나서도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내 안의 소수성 분명히 찾아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나만의 소수성이 있을 거예요. 그 어떤 존재가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로 비율되는 다수성만 갖고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대단히 보편적인 어떤 모델이 되겠죠. 누구나 개성이 있듯이 자기 안에 소수성이 있으니까 내 안의 소수성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시고 저 옆에 사람들이 품고 있는 소수성은 또 내가 나름으로 이렇게 존중해야지 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내가 또 이렇게 방송에서 말이 지난주에 참 많았구나 생각하면서 어머 죄송해요.
이렇게 또 시간이 가버렸네요. 50분. 죄송합니다. 이렇게 또 역시 또 말이 많았군요. 제가 나이가 들면서 말이 많아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청취자 여러분, 제가 오늘 방송 서두에 분명히 경기도 문화자치 조례도 소개드린다고 했고 안산시 문화예술진흥조례도 소개드린다고 했는데 어머나, 제가 문화다양성의 증진과 보호에 관한 법률만 말씀드렸을 뿐인데 이렇게 시간이 훌쩍 가버렸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농담이 아니고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방송은 그러면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이상으로 하기는 어렵겠네요. 네, 앞으로 DJ 김태현의 말을 줄이는 것을 또 오늘 문화랑 예술이랑 방송의 또 하나의 목표로 가져가면서 말을 좀 줄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말을 줄이고 노래를 또 듣고 오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두 번째 노래는요. 예, 역시 제가 또 좋아하는 곡이고요.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네, 안 되겠다. 또 말을 하지 말고 노래 듣고 와서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부터 듣고 오지요. Stay in the middle, like you a little. Don't want no riddle. 말해줘, say it back, oh say it out. 아침이 너무 멀어서 say it out. 훌쩍 커버렸어 함께한 기억처럼 널 보는 내 마음은 어느새 여름 지난 가을 기다렸지 all this time. Do you want somebody like I want somebody 날 보고 웃었지만 do you think about me now yeah all the time yeah all the time I got no time to lose. 내 길었던 하루 난 보고 싶어. 라따따따 울린 심장. I got nothing to lose. 널 좋아한다고. 라따따따 울린 심장. But I don't want to. Stay in the middle, like you a little. Don't want no riddle. 말해줘, say it back, oh say it out. 아침은 너무 멀어서 say it out. I don't want to walk in this middle. 다 아는 건 아니어도 바라던 대로 말해줘, say it back, oh say it out. I want you so say it out. Not just anybody 너를 상상했지 항상 다 있던 처음 느낌 그대로 난 기다렸지 all this time. I got nothing to lose. 널 좋아한다고. 라따따따 울린 심장. But I don't want to Stay in the middle, like you a little. Don't want no riddle. 말해줘, say it back, oh say it out. 아침이 너무 멀어서 say it out. I don't want to walk in this middle. 다 아는 건 아니어도 바라던 대로 말해줘, say it back, oh say it out. I want you so say it out. 네, 아이고 뉴진스의 디로 듣고 왔습니다. 네, 저랑 안 어울리는 곡이라고. 네, 노래가 나오자마자 뭐야 너랑 안 어울려 라고 얘기하신 청취자분들 10명 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저랑 안 어울릴 수 있지만 제가 먼저 좋아하는 그런 곡입니다. 저는 뭐 뉴진스가 부르는 D2도 좋지만
윤도현이 부른 디토가 있거든요. 네, 윤도현이 부른 거 한번 검색해 보세요. 아니면 제가 다음 주에 네, 방송에서 틀어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때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고 이제 방송을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요. 저는 이렇게 시간이 가는지 몰랐습니다. 제가 아까 그 방송 중에 안경을 벗었잖아요. 제 안경이 다초점 안경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적응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 어쨌건 아래 렌즈로 이 아이패드를 보는 것이 네 그래도 안경 벗고 보는 것보다 불편하더라고요. 안경 벗고 보는 게 훨씬 편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뭐 어쨌건 네 좀 개인적으로 이 노안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다초점 렌즈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야 되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어쨌건 노안이 와서 안경을 벗고 열심히 아이패드에 검색되어 있는 이 법률을 읽어가면서 열심히 떠들다 보니까 이 녹음되고 있는 시간을 못 봤어요. 안경 벗고 보니까 모니터 그 숫자가 잘 안 보여가지고 이렇게까지 시간이 빨리 가는 줄 몰랐는데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왜 이렇게 말이 길었지? 지루하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네, 다음 방송에서부터는 최대한 네, 말 좀 줄이고 노래를 더 많이 방송하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고요. 어쨌건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노래를 다시 또 우리나라 노래들로 들고 왔지요. 네, 윤하의 사건의 지평선 그리고 뉴진스의 디토 두 곡을 들려드리게 됐는데 지난주 방송을 들으신 분들께서는 맨 앞에 녹음되어 있었던 안내 멘트를 들으셨을 거예요. 너무 죄송합니다. 녹음을 다 해놨는데 업로드 하려다 보니 네, 두 곡이 방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맨 앞에 양해를 바란다라는 멘트를 녹음을 하고 또 왜냐면 이게 또 편집하고 그 재녹음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거든요. 제가 수요일 밤 10시에 업로드인데 녹음을 수요일 오전에 해버리는 바람에 그리고 업로드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오후에 발견되었고 저는 뭐 다시 스튜디오에 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튼 저녁 때 다시 스튜디오에 와서 업로드하기 직전에 맨 앞에 그 양해를 바란다라고 하는 안내 멘트만 녹음하고 그리고 네 저작권 문제 때문에 방송되지 않았던 노래들은 그대로 둔 채 지우고 그 노래는 지우고 멘트만 나갔을 거예요. 노래 제목은 나왔으나 노래는 나오지 않는 그런 초유의 사태를 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난주에 어쨌건 오랜만에 올드팝을 좀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제 연령대를 정확하게 공감시켜 드리려고 제 나이를 깔려고 그런 노래들을 틀었는데 유튜브가 도와주지 않아서 저작권으로 막는 바람에 두 곡이 방송되지 않았는데요. 방송되지 않았던 두 곡 중에 한 곡은 아마 멘트로 노래 제목이 나갔기 때문에 어떤 곡인지 아셨을 텐데 마지막 엔딩곡 하나도 저작권 때문에 날아갔는데 제가 그 곡을 소개하는 멘트부터 잘랐나? 그래서 아마 안 나갔을 거예요. 그 곡은 이글스의 호텔 캘리포니아입니다. 네, 정말 좋은 곡이거든요. 네, 방송에 안 나가서 참 안타까운데요. 제목만 들어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바로 검색해서 들어보고 싶으실 텐데요. 이글스의 호텔 캘리포니아 지금 바로 검색해서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건 지난주에 이렇게 저작권 문제 때문에 방송이 되지 않아서 올드팝이 다시 국내 노래로 돌아왔다는 점 눈치채셨겠지만 그리고 이왕 돌아오는 것 좀 최신곡으로 돌아오자 좀 젊은 감각으로 돌아오자 라고 해서 오늘 노래는 선곡했습니다. 네, 어쨌건 문화랑 예술이랑 24번째 시간 이렇게 또 끝이 나네요. 네, 청취자 여러분 다음 주에 내친김에 문화 조례 경기도 안산 거 더 할게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